달라짐은 가의 일문단. 근대 국가는 그럼 이제 특정 시기 줬으니까 달라진 관점. 그럼 이제 달라진 관점에서 기존의 관점을 받아들인 거. 그러니까 기존의 관점에서 달라지는 뭐 발전시키거나 이런 것들 찾으시면 되겠고. 근대 국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1차적인 존립 이유로 삼았다. 최소한의 금지 행위만을 법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만 개입함으로써 시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했다. 이러한 목적이 반영된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근대법의 근간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럼 뭔가 달라진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던 거 근대라는 특정 시기를 줬으니까 이후에 달라진 관점들이 뒤에 나올 거다. 그러나 이 모델은 자유를 실질적으로 누릴 사회 경제적 조건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갈등이나 분쟁에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럼 여기 한계니까 뒤에 극복 방안 둘 종합하면 처음에 근대 해가지고 자유주의적 법 모델이 나왔고 얘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후 달라진 관점에서 걔를 극복해 주는 거. 그럼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되는 건 이후 달라진 관점에서 걔를 어떻게 극복시켜 주는 거. 이거에 초점 맞춰서 읽으시면 되고,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등장한 것이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이다. 이 모델에서는 법이 삶의 세계에 더 깊숙이 개입한다. 개인의 권리 보장뿐 아니라 주거, 노동, 환경 등의 영역에서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의 구축 및 관리도 법의 역할이 되어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의무 규정들이 늘어난다. 자, 달라진 관점이 포인트였잖아. 그럼 뭐 법의 영역이 늘어나. 사람들이 더 제약을 받는 거지. 가령 대기환경보전법은 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대기환경관리체계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깨끗한 환경에서 살 시민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공적 토대를 만들고자 한다. 여기까지 이제 정리해놓고 나서 이제 다시 이 문단을 봐볼 텐데, 가를 이제 법 모델이라고 제재를 한번 잡아보면 첫 번째가 1문단의 앞부분에 나왔던 자유주의. 그러면 이제 정리할 때 꼭 읽고 나서 정리를 해보라는 거야. 풀 때는 정리하는 게 아니니까. 풀 때는 비례 반비례 관계 정도만 옆에다 정리하는 거잖아. 읽고 나서 정리해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실제 읽을 때 이 부분들에 맞춰서 글을 읽었는지를 보라는 얘기거든. 전개 방식들을 내가 확인하면서 읽었는지. 자, 달라진 관점이었잖아. 달라진 포커스가 뭐였어? 사회복지국가적 법으로 가면서 법의 영역이 늘어나고 인간에 대한 제약이 컸던 거잖아. 그럼 반대로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뭐였던 건데? 제약이 별로 없었던 거지. 그게 자유주의의 특징이었던 거지. 최소한 금지 행위만 법으로 정한다. 그럼 얘네들이 갖고 있었던 한계야. 사회 경제적 조건이 동등하지 않은 상황과 이때 상황의 갈등과 분쟁을 대처하는 데 한계를 갖는다. 그 다음에 1문단 뒷부분에 나왔던 얘를 보완해주는 거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인데,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돼. 개인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은 자유주의와 같은 거야. 개인에게 어떠한 자유를 주고 보장해줘야 되는 거. 단 달라지는 부분이 이제 평등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돼서
이걸 구현해야 되다 보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뭔가 다른 차이점들이 나타나게 될 거다. 다시 이제 이 문단을 한번 가보시면 전개 방식 똑같아야 되니까 그럼 얘도 뭔가 한계를 갖고 있어야 돼. 그 한계를 갖고 있는 애를 극복해 주는 게 또 다른 법 모델이어야 될 거고. 자, 이 문단 다시 가보시면 그런 대로 돼 있지. 다시 1문단 끝에가 뭐였어? 기능을 강화하고 뭐 깨끗한 환경에서 살 시민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공적 토대를 만들고자 하는 뭔가 긍정적인 측면이야. 이 문단 그런데 그런 동일한 전개 방식이 뭐여야 돼? 얘가 갖고 있는 한계가 나와. 그런데 법적 규제가 과도할 경우 삶의 세계를 구성해온 고유한 직업 윤리 등 문화적, 도덕적 규범이 강행적 성격을 띤 법 규범에 의해 침범당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로써 사회 각 영역의 자율적 조절 기능이 훼손되고 사회의 통합이 법에 의해 와해된다. 그럴수록 공동체는 갈등 상황에서 법적 해결에 의존하게 된다. 규제에 대한 요구량이 증가하면 법의 수행 능력은 한계에 부딪힌다. 문제가 발생할 때 법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는 등 근대법의 기본 원리가 유지되기도 어렵다. 왜? 근대법의 기본 원리는 지금 여기서 마지막 수단이어야 되는데 근대법 인간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되니까 보장해줘야 되고 마지막에 가서 자유를 보장하기 힘들 때 법이 개입해야 된대. 근데 지금 여기는 오히려 이 법에 의해서 개인들의 자유나 또는 문화적 도덕적 규범이 침해를 받아요. 방해를 받아. 계속 이어서 결국이야. 우리 원래 결국 따라서 그러므로는 지금까지 나온 내용에 대한 핵심 부분이 거기 정리되는 거. 결국 법의 규범 규조가 균열된 상태에서 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당위만 남는다. 그로 인해 법 규범이 삶의 세계에 점점 더 깊숙이 개입하게 되어 사회의 자율적 조절 기능은 더욱 망가지는 과정이 반복된다. 이러한 악순환을 방지하면서 사회복지 체계를 보완하고자 등장한 것이 절차주의적 법 모델이다. 자, 그럼 여기서 원래 기억의 답을 찾아야 되잖아. A와 기억. 다시 이것도 생각해봐. 우리 원래 이, 그, 저 지시어 잘 확인하랬거든? 이, 그, 저라는 지시어는 앞에 내용을 끌고 와서 응집성을 높여주는 거다. 다시 얘기하면 앞에 내용이 중요한 거라서 걔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야. 이어서. 그래서 이, 그, 저가 있으면 걔가 지시하는 바를 잘 확인하라 그랬어. 그럼 기억에 이러한 악순환이니까 이러한이 뭐야? 앞에 있는 거겠지. 즉 앞에 있는 핵심이란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했어? 자, 앞에 있는 핵심이야. 그리고 실제 문제도 좀 전에 봤듯이 5번이 뭐야? A를 바탕으로 기억을 이해한 가장 적절이야. 핵심 추론이야. 자, 그럼 이러한 악순환 할 때 그 앞에를 찾아가야 돼. 앞에서 의미를 찾는 거야. 앞에 의미를 핵심이라고 할 만한 거 뭐 있는데? 결국이죠. 우리 역접사 나온 역접사 뒤가 핵심이고 앞은 내용일지. 그러므로 따라서 결국 얘는 뒤가 핵심이잖아.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결국이라는 표지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 뒷부분이 현재 단락의 의미상 핵심을 정리해 주는 거고 이게 그대로 이러한으로 끌어가서 기억으로 출제되어 있는 거잖아. 즉 이 부분을 연결시켜서 답을 구성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 파트 다시 한번 봐봐. 우리 원래 읽으면서는 기억하고 있었을 건데 결국 뭔데? 법의 규조가 깨졌어. 근데 그때 문제는 또 법으로 해결해야 돼. 그리고 그 문장 다시 봐봐. 그로 인해지. 그래서 실제 지금 문단은 이렇게 되는 거야. 결국해서 핵심이야. 그리고 이 다음에 그로 인해 해가지고 요걸 끌고 여기로 간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뭔 거야? 이러한이지. 그럼 이러한은 어디? 얘지. 근데 얘는 다시 뭐야? 요거지. 그래서 이 문장 결국은 여기에서부터 파생되어 온 거를 여기서 답으로 구성할 수 있냐? 이걸 묻는 거거든. 이 그저 지시어 있으면 항상 잘 확인하라 그랬고
앞에 내용 중요하니까 끌고 오는 거라고. 그럼 실제 5번의 답으로 뭘 찾아야 되는데? 결국 균열된 상태에서 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 다음 얘가 뒤에 그대로 연결됐잖아. 법의 규범이 삶의 세계에 점점 더 깊숙하게 개입이 돼. 그래서 자율적 조정 기능은 더욱 망가져. 계속 개입이 더 커지면서 더욱 기능이 망가지는. 답 한번 찾아보세요. 다시 모르겠으면 결국부터 다시 생각해봐. 결국 법의 규범 구조가 균열된 상태, 여기를 읽을 때 우리가 법의 구조가, 규범 구조가 균열된 상태라는 게 뭔데? 마지막 상태로 법이 개입해야 되는데 법이 계속적으로 더 개입을 한다. 법이 계속 개입하면서 뭐 한다? 사람들은 갈수록 더 법에 의존한다. 그럼 이미 법이 사람들한테 개입하면서 사회 구조는 깨졌는데 또 다시 법이 그걸 해결해야 되는 상황. 이게 결국 부분에 나온 규범 구조가 균열된 상태예요. 법이 개입해서 통합 또는 법의 구조가 깨졌는데 다시 법으로 그걸 또 해결해야 된다. 그 문장 그대로 맞지? 그래서 계속 조절 기능은 더 망가진다. 그래서 이러한 악순환을 방지해야 된다. 자, 악순환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럼 다시 5번에 문제 풀 때 우리가 5번의 답으로 뭘 찾아야 된다고? 기존에는 최소한이었는데 더 개입해요. 얘가 더 개입함으로써 법의 구조적 규범이 깨져. 규범 구조가. 규범 구조가 깨지는데 사람들은 다시 또 법을 찾아. 그럼 균열된 상태에서 계속 법에 의존하는 상태, 그걸 가지고 답을 찾아보시면 5번의 답은 의존하지 않다 볼까요? 계속 의존하게 된다. 3번이지. 그렇게 찾아가시면 돼. 자, 연습하는 거니까 나머지 선지. 법이 사회 각 영역의 자율적 조절 기능의 기억 부분까지 한 악순환 뭐해? 점점 더 자율적 조절 기능을 뭐 한다고? 망가뜨린다잖아. 그럼 자율적 조정 기능에 점점 더 의존하는 게 아니라 망가뜨려요. 망가지는 거야, 법이. 자, 2번 선지. 근대법의 기본 원리를 철저히 고수하는 법 정책으로 인해 근대법의 기본 원리를 철저히 고수하는 건 뭔데? 자유주의야. 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거야. 그럼 다시 근대법의 기본 원리를 철저하게 고수하는 법 정책은 기억이 아니야. 그래서 틀립니다. 그 다음 3번 선지가 답이었고, 갈등 상황에서는 문화적으로 전승되어 온 규범이 법 규범보다 우선적으로 투입된다? 여기는 뭔데? 법이 계속 우선적으로 개입하고 법이 이전보다 더 많이 개입하면서 그게 문제인 거잖아. 그럼 우선적으로 투입되는 거 뭐여야 돼? 법이어야 되지. 그래서 특성되지. 5번 선지. 삶의 세계에 대한 법의 간섭 빈도가 점점 더 뭐한다고? 늘어난다 그랬잖아. 그럼 특성대치. 5번도 틀렸네. 그럼 선지 구성 원리도 똑같잖아. 특성대치 시키거나 지문에 없었던 내용을 첨가시키거나 축약시켜서 만들거나 탈락시킨다. 5번의 답은 3번. 다시 이제 3문단으로 가시면, 그럼 이제 이게 또 다시 한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한계를 극복해주는 상태가 3문단으로 나올 거야. 자, 정리해놓고 3문단 갑시다. 예, 사회교육 각 영역에 자율적 조절 기능을 훼손하고 통합을 와해한다. 법, 규범 구조, 분열 상태에서 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래서 여기는 이 두 줄이 한계다.
3문단으로 가셨을 때 절차주의적 법 모델에 따르면 법은 문제에 직접 개입해 해결책을 내놓는 대신 왜 직접 개입해서 해결책을 내놨던 게 뭐야? 예. 그래서 개입을 많이 하게 되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지 않겠다. 대신에 분쟁 당사자들의 논의와 협상을 위한 절차나 권한 분배 등 분쟁 해결 방식에만 관여한다. 이로써 분쟁 해결 방식에만 관여함으로써 사회의 조절 기능을 보존하고 한계 극복. 자, 극복해줄 때는 어떻게 극복했는지가 중요해주는 거였어. 중요한 게 뭐였어? 여기서 그럼 어떻게 그게 뭔데? 해결책을 내놓는 대신에 뭐 절차나 권한 분배 등 문제 해결 방식에만 관여함으로써 문제 해결 방식에만 관여함으로써 요 한계를 극복해 준대. 또한 권력과 자본이 논의의 장에 개입해 일부가 발언권을 독점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건 또 뭔데? 얘가 갖고 있던 한계. 얘가 갖고 있던 한계도 여기서 극복해 주는 거예요.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점검 과정을 절차 안에 두도록 의무화한다. 당사자 간의 자유롭고 균등한 의견 개진 가능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절차주의적 법 모델의 목적이다. 그럼 3문단 정리해놓고 이거랑 관련한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 절차주의적 직접 해결을 하거나 직접 해결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 단 논의 협상을 위한 절차와 권한 분배 등 분쟁 해결 방식에만 관여한다.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중요했던 거. 그래서 요게 방법. 그래서 뭘 한다? 사회의 자율 조절적 기능을 보존하고 확대한다. 당사자 간의 자유와 균등한 의견 개진 가능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여기까지가 내용 3문단의 본론이고 이거는 이제 이해해보라고. 사회복지국가적 모델의 단점이 요거였어. 연결되는 한계였고. 그래서 이 연결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게 방법이었지? 이게 방법. 그 다음에 얘가 갖고 있었던 한계가 있었어요. 얘가 갖고 있었던 한계가 이거였는데 이 한계를 여기서는 뭐 한다고? 요거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뭐 한다? 극복해준다. 이렇게. 자, 그러면 문제 풀고 하나만 더 설명을 할 건데, 자, 6번 문제야.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계약을 법이 존중하여, 자유주의적은 뭐 최소한의 금지 행위만 법으로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얘네들끼리 했어요. 그러면 그 내용에 원칙적으로 개입하지 말아야 되겠지. 자, 그럼 6번의 2번 선지.
사회복지국가적 법모델은 임차인의 생업을 보호할 필요가 인정될 때는 임대인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능하지 않다. 제한 가능. 얘는 뭐였는데? 하지. 근데 뭐에 평등과 연대도 해야 돼서 자유에 비해서는 제약을 하는 거였잖아. 그럼 제약하는 거지. 임차인의 생업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얘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나 읽고 나서 다시 풀어보시면 되겠고. 나라면 풀 수 있을 것 같아. 3번 선지. 절차주의적 법모델은 임대차 분쟁 조정에서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의 기회를 법으로 보장해야 되는 거지. 그 다음 4번 선지. 자유주의적 법모델은 사회국가적 법모델과 달리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어야 한다. 자, 자유주의적 법모델은 뭐야? 각각의 자유를 다 보장해주지. 그럼 임대인도 임차인도 자기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임대인도 요구할 수 있듯이 임차인도 요구할 수 있어. 그럼 4번 선지 다시. 임차인의 갱신 요구 당연히 할 수 있지. 그럼 임대인도 뭐 할 수 있어야 돼?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틀렸지? 자, 그 다음 5번 선지. 사회복지국가적 법모델과 절차주의적 법모델은 모두 임대차 갈등을 다룰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등한 관계가 아닐 수 있음을 고려하겠다. 왜? 이게 문제였지.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그걸 뭐 해줘야 돼? 극복해줘야 돼. 얘는 기본적으로 극복해줘야 돼. 다시 그러면 자유주의적 법 모델의 한계가 있었어.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애가 사회복지국가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그걸 극복해줘야 돼. 그럼 그게 5번 선지 아니냐? 동등하지 않은 걸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었잖아.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뭐 해야 돼?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는 걸 고려하겠지. 자, 다시 이거를 고려하지 않아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었잖아.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된다고? 요거를 고려해서 대처해줘야 된다고. 그게 6번의 5번 선지. 지금 6번의 5번 선지는 첨가된 선지가 아닙니까? 우리 뭐라 했어? 첨가된 선지 무조건 틀려요. 근데 푸는 입장에서 이게 첨가된 선지인지 아닌지를 못 찾는 대부분의 이유는 단어 문제고 지금의 구조를 못 봐서 무조건 뭐 해야 돼? 그럼 얘가 갖고 있어도 단점을 얘는 뭐 해야 돼? 극복해주는 거야. 실질적으로 자유주의적 법모델의 단점을 요구했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그걸 극복해주는 애여야 돼. 자, 그래서 전개 방식을 알았다면 6번의 5번 선지는 그대로 맞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다시 지문 한 번만 다시 보자 그랬었잖아. 1문단에 6번째 7번째로 봐봐. 사회 경제적 조건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갈등이나 분쟁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었잖아. 그 다음 어떻게 끌고 왔어?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그럼 얘 바로 극복해주는 거거든. 자, 이를 극복할. 그래서 1문단 10번째 줄. 개인의 권리도 보장해야 되는 건데 주거, 노동, 환경 등의 영역에서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의 구축 및 관리도 법의 역할이 된다. 이게 뭔데? 동등하지 않은 상황에서 평등이니까 대등하게끔 해주는 거지. 거기에 있었던 거. 자, 대등하게끔 고려해주는 거. 자, 그러면 다시 찾았고 요거 다시 한 번만 꼭 생각하셔야 된다. 한계 나오면 뒤에는 그걸 극복해주는 애야. 여기서는 이라는 지시어를 가지고 사회복지국가적 법모델, 그래서 개인의 권리 보장뿐 아니라 평등과 연대할 때 그 평등에 들어간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가의 상문단입니다. 위의 세 가지 법 모델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등장했으나 앞선 모델을 다음 모델이 대체하며 법 체계를 지배해온 것은 아니다. 각각의 법 모델이 고유한 타당성과 필요성을 가진 채 현재의 법 체계 안에 공존하고 있다.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얘가 있었어. 얘가 사라지고 얘가 나온 게 아니라 얘가 있었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얘가 나왔으나 대등하게 얘는 둘 다 있다. 둘 다 존재하는 상태에서 얘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얘가 새로 나와서 얘네를 대체한 게 아니라 세 가지가 함께 사용되는 거다. 여기까지가 가의 지문 내용이고,
자, 나지문. 재산 관계에서는 개인의 자유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계약으로 권리와 의무가 정해진 원칙이다. 그럼 바로 알아야 돼. 원칙 뒤에 예외. 일문단위니까 뭐다? 예외가 이 글에 제재겠다. 여기까지 아시면 됩니다.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